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실내에서 여러분과 같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신 영상이 경주 남산 이 삼릉에서 찍은 영상인데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고 뒤에 있는 이 스크린이 거기 있던 한 장면입니다. 저희 형님이 경주에서 촬영해서 스크린을 만들어서 이렇게 브라인드로 제작해 두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실내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한 삶입니다. 건강한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기공 그리고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급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경혈지압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영양제, 식품 그리고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권하고자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기공이었고 그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이제 음식과 그리고 운동 방법을 오늘 이렇게 곁들여서 함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날씨도 선선해서 밖에서 촬영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앞으로도 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영상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또 장비도 업그레이드 되어서 훨씬 촬영하기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지압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살면서 많이 건강에 걱정되고 한 번씩 고통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통증 어떻게 빠르게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통증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그리고 신경에 대한 신경 전달 물질의 장애, 그걸 통해서 통증이 유발하게 되는데 이 통증은 우리가 기혈과 또 관계되어 있습니다.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못해도 통증이 오게 되고 또 근육이 뭉쳐서 근골이 털어져서 여러 가지 통증이 발달하게 되고 또 지나친 생각과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또 통증이 발달하게 되고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가장 통증을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이 합곡부터 먼저 통증을 점검해 보면 모든 신경이 모인다는 장소, 신경이 거쳐 지나가는 장소 합곡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합곡을 엄지손가락과 여기서 위쪽으로 딱 밀었을 때 딱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 더 위에 기본 합곡에서 조금 더 위로 이렇게 밀듯이 밀어보면 통증이 발생되면 전체적인 몸의 순환이 좀 장애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곡을 꼭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본인이 숫자를 세우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밀어보면 어느 순간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스위칭이 옵니다. 어느 순간 통증이 사라지게 되면 합곡에 있는 기본 혈이 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문질러 보면 통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문질러다 보면 통증이 조금 사라지게 됩니다. 이 합곡을 가장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은 이 손바닥에 오장 기능이 있으니까 이 손바닥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집에 이제 은수저, 그 다음에 동전, 또 물소, 뿔 이런 걸 가지고 손바닥을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 부분으로 긁어주는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손톱으로서 이렇게 쭉 이렇게 당겨 보면 어느 부분이 지나가게 되면 미세하게 이렇게 긁어 보면 어느 부분이 도들도들 하거나 툭툭툭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장의 기혈순환을 방해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방,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노폐물이 쌓여있다는 신호인데 여기서부터 방광혈부터 이렇게 쭉 자궁혈을 통해서 머리신경까지 이렇게 쭉 끌어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동전이나 손톱으로 끌어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가지 않고 뭔가 속에서 모래알처럼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잡히지면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관심 있게 힘을 줘서 이렇게 싹 끌어보면 시간이 경과하면 하루 이틀 한 20일 정도 지나면 어느 순간 이게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방광과 쭉 올라오면서 자궁 쪽으로 전립선 쪽 올라와서 목 뒤쪽으로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끌어보면 그 부분이 잡히는 부분이 있으면 집중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이 엄지손톱이라든지 언서드라든지 동전으로 또는 물소 볼록과 이렇게 쭉 끌게 되면 통증이 생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혈이 어느 정도 열리게 됩니다. 뒷목도 많이 시원해지고, 이것은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많은 우리 이제 고객분들한테 사용해 본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제가 경험상 그런 부분에 혈이 잡혔을 때, 물어보았을 때 고객이 그 부분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해서 위장, 대장, 그리고 간, 이쪽으로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위로 밖으로 이렇게. 그럼 간, 아침마다 굉장히 피곤하고 좀 더 잤으면 하고 일어나기 싫었을 때, 그때는 간에 있는 기운이 많이 약해져 있거나 간에 지방이나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걸 가정하에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방광과 위장과 그다음 내장 지방, 대장, 소장을 거쳐서 간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끌어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돈 들지 않고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TV 시청하거나 버스를 이동할 때 또 쉴 시간에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쭉 끌고 좀 됩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서 이제 전립선, 방광을 거쳐서 이렇게 심장 쪽으로 쭉 올라가고, 그다음 폐 쪽으로 올라가고, 기관지 쪽으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제 끌게 되면 어느 특정 부위에 손톱에 많이 집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집중해서 이렇게 계속 마사지를 해주시고, 마사지 해줄 때 한 곳이 안 좋다 해서 계속 그 부분을 끌게 되면 피부가 붉어지거나 또 물집이 잡힐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끌지 말고, 또 손에 오일을 바르고 하게 되면 마찰력이 줄어들게 되고, 또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다가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심장, 폐, 기관지를 이렇게 끌어보고 이상 없다면 그 부분이 기혈 소통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렇게 거쳐 올라가서 네 번째 손가락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시신경과 머리 있는 척두 옆쪽으로 이렇게 기혈이 흐른다고 생각하시고, 이쪽을 풀어주게 되면 눈이 시원해지고 머리 옆에 있던 통증들이 많이 잡혀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신경 쪽으로 흐르는 혈이다 보니까 이렇게 쭉 여기서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담냥, 우리가 말하는 소화할 때 나오는 담즙이 이제 많이 관련된 혈자리인데, 이 부분이 집히게 되신 분들은 이게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썬 나물 이런 걸 많이 드셔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위장이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여기서 이 새끼손가락 쪽에 많이 집히는 부분, 이렇게 많이 집히는 부분들은 이제 신경이 좀 예민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짚어보면 얼굴은 굉장히 온화하고 인상은 편안해 보이는데 여기를 딱 짚어보면 여기가 굉장히 많이 집히는 부분들을 물어보면 요즘 신경을 많이 쓰거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평소에 좀 예민하지 않나 물어보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분의 성품이 좀 온화해도 이 신경혈이 방해를 받게 되면, 기혈순환이 안 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예민해지게 되고, 사소한 이야기에도 신경 쓰게 되고, 환경에 또 민감하게 작동하게 되고, 잠자리가 편치 않다든지, 이동했을 때 못 잔다든지, 또 음식이 다른 곳에서 먹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또 특정한 누군가가 오게 되면 같이 밥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 신경혈에서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이걸 풀어주게 되면 신경이 편안해지면 오장이 좀 편안해지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좀 더 상대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를 딱 짚고 여기가 많이 우들두들하거나 막히는 부분한테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언행이라든지 행동, 오해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말할 때도 직설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신경이 막혔으니까
아주 신경이 뭐 다혈질적이네요. 신경이 아주 뭐 안 좋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신경 쪽에 순환이 좀 더디니까 이게 해결되면 괜찮아집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당신 성질 아주 더럽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거 듣는 순간 굉장히 또 강한 마이너스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 손가락 사이와 요 손가락 사이는 우리가 콩팥, 신장이라고 혀를 이렇게 짚어보면 이 부분이 많이 유난히 많이 짚어지는 부분들은 신장이 안 좋아서 자고 났을 때 붓는다든지 또 이를 조금 물에서 서서 하면 다리가 붓는다든지 몸 전체 붓는다든지 물을 많이 먹고 자면 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 신장과 많이 직결되기 때문에 이 혀를 꾸준히 풀어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손바닥 전체를 이렇게 계속 마사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박수요법, 여러 가지 운동요법인데 직설적으로 그 박수요법보다는 이렇게 끌고 들게 되면 더 빨리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사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이렇게 쫙 끌고 보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찌릿찌릿하거나 아픈 부분이 이렇게 잡혀집니다. 역시 마찬가지 보조혈적으로 한 가에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쭉 풀어주면. 그리고 양손 마찬가지. 제가 아는 고객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동전으로 10원짜리 동전으로 끓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분이 20일 동안 계속 끓였답니다. 이렇게 나이가 그 당시로 한 60이 되신 분인데 평생 동안 장사를 하면서 스트레스 오장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는 분인데 제가 동전 옛날 동전 큰 거 10원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20일 동안 정성 들여 매일 하루에 5분 10분만 끓으면 그 10원으로 만병에 도움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결국 이 10원도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보고 너무 좋아가 며느리한테 야야 내가 정말 20일 동안 해보니까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자고 대소변이 너무 편해졌다. 그리고 웬만한 신경통이 사라졌다. 니도 해봐라. 이 돈 10원도 안 든다. 10원짜리 쓰고 나타났다 또 쓰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병의 근본을 못 잡지. 우리가 정보를 듣고 그런 값다가 아니고 내가 직접 어릴 때 받았던 이제 돌 때 받았던 은수도라든지 이런 물속 뿌리라든지 또 하다못해 손톱이라도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되면 분명히 결과는 나온다는 거죠. 얼만큼 최소 20일 이상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꾸준하게 자기가 정성을 들인 만큼 결과는 나타난다는 거죠. 또 내가 오장에 어떤 질병이 있거나 어떤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지 못할 때 이 손바닥을 세밀하게 해보면 분명히 느껴진다는 거죠. 처음엔 잘 되지 않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긴장했을 때 손이 땀이 난다. 또 날씨가 변화가 생기면 손이 차가워진다. 전부 다 이제 그런 손에서 반응한다는 거죠. 그게 좀 오장의 혈자리 있기 때문에. 그 손만 잘 풀어주고 저녁에 와서 손만 잘 만져줘도 하루의 피로는 많이 풀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손에서 다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하루 종일 긴장했거나 또 육체가 필요하거나 신경이 필요할 때 또 이런 우리가 강의작이나 학교 수업을 받을 때 또 운전할 때 졸리거나 피곤할 때 풀 수 있는 혈자리는 왼쪽 여기에 보면 쇄골 이렇게 뼈가 나와 있죠. 왼쪽 쇄골. 이 쇄골 밑에 있는 부분을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문질러 주게 되면 숫자를 세우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속 세우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 있는 피로가 사르르 풀리고 긴장되었던 긴장이 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 이제 신경을 관장하는 혈이 있는데 그리고 쇄골뼈 위에 보면 목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에서 손가락 딱 짚어보면 어느 부분이 이렇게 아프거나 혈관이 부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굵게 딱 잡히는 부분 평소와 다르게. 그래서 요 혈관 쪽으로 이렇게 문지르서 쇄골뼈 위에 혈관 쪽 이렇게 계속 문지르다 보면 통증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통증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내가 지나치게 긴장했을 경우 우리가 뭐 하나의 시험이라든지 안 그러면 면접이라든지 그다음에 발표 때 긴장될 때 여기를 계속 이렇게 문지를 쓰면 긴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이야기 들었을 때도 이렇게 계속 문지를 쓰면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요건 신경 쪽에 관련된 혈자리. 잠 못 자는 거 불면증 있거나 이런 분들도 여기를 계속
꾸준히 해주면 신경이 굉장히 편안해지게 됩니다. 이 쇄골뼈를 중심으로 아래와 위에, 그리고 목에 있는 신경 쪽 이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혈관이 부풀었거나 근육이 땡땡하게 뭉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풀어주게 되면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했거나 또 책을 많이 보았거나 할 때도 목이 피곤한 것도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이 쇄골뼈 밑에 이 부분과 위에 부분은 우리가 면역, 갑상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계속 문제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이제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피곤하고 특별한 환경에 가게 되면 굉장히 피로를 빨리 느끼거나 꽃가루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경우, 그리고 갑상선이 이게 안 좋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한 경우, 그리고 병원에 가면 갑상선이 저하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이 부분을 계속 꾸준하게 풀게 되면 한 20일 정도 여러분들 정성 들여서 이렇게 계속 마사지를 하고 잘 풀고 하면 이 피로도 훨씬 적게 되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또 기회가 되실 때 갑상선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의학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해부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손끝을 하기 때문에 손에 있는 본인의 기운으로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에너지도 굉장히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딱 짚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풀게 되면 우리가 목 근육이 피곤하거나 목 디스크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 근육들이 목에 있는 전부 다 뼈를 잡아주는 인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풀어주게 되면 목이 굉장히 튼튼해서 디스크 예방에도 많이 도움됩니다. 이 두 가지와 손바닥, 그리고 합곡, 이거 풀게 돼도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피로는 많이 도움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이제 혈자리를 다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서 병은 왜 오는가에 대해서 먼저 광고를 해 보아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병의 원인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병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하루에 뭐 3끼든 2끼든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무조건 먹어서 그 영양과 에너지 기를 흡수해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먹는 것을 어떻게 먹는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나의 혈액, 그리고 나의 땀, 그리고 대소변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피부, 그리고 인체 구조, 내장의 체지방, 뇌지방, 면역, 이게 전부 다 먹는 거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한 번쯤은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음식 문화가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뷔페 가면 뭘 먹을까? 그 자기가 접시 들고 뭐부터 먼저 담는 거를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애식장에 갔거나 뷔페에 갔을 때 내가 어느 것에 관심 있게 많이 주고 담았느냐? 안 그러면 2번, 3번 갖다 먹었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나의 체질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가면 야채 쪽, 과일 쪽, 그리고 좀 더 싱거운 쪽, 그리고 또 부드러운 것을 많이 먹게 되는가. 안 그러면 나는 딱딱하고 좀 짭조름하고 매운 것, 그리고 나는 또 담백한 것, 나는 육식 쪽으로 좋아하는가. 이걸 잘 가늠해 보면 육식이 좋다 나쁘다, 채식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본인의 체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느 사람은 육식을 많이 해도 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어느 분은 채식을 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가는 경우, 영양이 부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접하는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식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본인의 체질이라든지 본인의 몸에 있는 환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집중적으로 먹게 되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고 또 약이 될 수도 있던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람은 우리가 뭐 사상 체질이다, 그 다음 음의 체질이다, 양의 체질이다, 뭐 이런 체질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람의 체질은 각자 체질이라는 각자 체질 다 다르다는 거죠. 근본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각자가 먹는 음식과 환경, 기후에 따라서 체질이 다 바뀐다는 거죠. 적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좋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참고를 하되, 내가 알칼리 음식을 좋아하는가, 산성 음식을 좋아하는가, 내가 유달실이 이 음식이 땡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잘 관념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보는 이런 언론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먼저 자기가 어떤 체질이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남이 아무리 급하게 해도 느긋하게 무관심한 체질인가, 남이 조금 이야기해도 내가 빨리 알아듣고 반응하는 체질인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가 어중쩡한 체질인가, 이런 성격과 체질을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가늠을 해 보아야 거기에 맞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달실이 육식을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소화가 잘 되고 더부룩하지 않고 내가 몸에 열이 좀 있는 체질인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가를 가늠해 보면, 내가 육식을 먹어도 크게 살도 찌지 않고 또 배도 따뜻하니까 소화가 잘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고기만 먹으면 굉장히 더럽하고 가스가 계속 방출되고 트러블이 나고 속이 너글거린다. 그 다음에 음식 먹고 싶은 생각 없다. 그럼 이 육식이 잘 맞지 않는 체질이다. 그리고 나는 풀떼기만 먹으면 막 기분이 나쁘다. 힘도 없다. 이 풀 먹고 무슨 힘을 쓰나. 나는 풀 먹으면 배도 찹찹하고 안 좋아. 그런 사람들은 야채, 과일보다는 육식 쪽으로, 따뜻한 음식 쪽으로 기름진, 단백질 많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야채 좋아하는 체질 같은 경우는 너무나 또 야채와 과일만 먹어도 몸이 냉해진다는 거죠. 야채 중에서 몸을 데워주는 야채도 있을 것이고 몸을 차게 하는 야채가 있는데, 무조건 야채만 좋다 해서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몸이 냉해져서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찬다든지 배가 찹찹하다든지 발끝이 차다든지 이렇게 된 분들은 지나치게 그런 야채, 생채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은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본인의 체질과 순환계통을 잘 가늠해야 드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권하는 것은 죽염을 평소에 자주 먹으라고 저는 권합니다. 소금에 대한 말은 워낙 의견이 대립되다 보니까 당연히 소금은 말 그대로 작게 먹어야 됩니다. 소금은 그 음식에 적당한 간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무슨 소금이 좋고 무슨 소금이 좋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소금이든지 여러분들이 선물 받거나 구입하게 되면 그걸 프라이팬에 얹어놓고 이렇게 구워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냄새, 다이옥시라든지 이런 냄새가 안 나는 소금은 괜찮은데, 어떠한 소금도 가져서 프라이팬에 구워보면 전부 다 연기가 발생하고 가스가 발생하고 그 냄새를 맡아보면 향긋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수없이 소금 이야기를 듣고 테스트 해본 결과 지구촌에 현존하는 어떠한 소금도 제가 만나본 소금은 구워보니까 다 다이옥시드, 벤젠 이런 화학 독한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누런 물이 흐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간수를 아무리 20년 된 소금, 간수 뺀 소금도 구워보니까 전부 다 가스가 발생하고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수 빼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소금에 있는 독특한 그런 독성을 제거한 것은 죽임만 한 게 없다는 거죠. 죽임을 가져서 다시 후라이팬에 구워보면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집에 가스불에 구운 그 온도로 가지고는 1000도, 2000도, 3000대 구운 온도 안 올라가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죽임을 권합니다. 죽임은 한 밥그릇을 퍼먹어도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정말 왕소금을, 간수 아무리 20년, 30년 뺀 왕소금을 한 밥그릇 퍼서 앉아서 퍼먹으면 바로 침이 응고되고 혈액이 응고되고 입에서 거품이 일어나고 죽게 됩니다. 바닷물 퍼먹는 것과 같습니다. 갈증이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죽임은 정말 한 밥그릇 퍼먹어도 생명이 지장 없다고 많은 분들이 증명해내는데, 그걸 또 여러분 앉아서 죽임 한 밥그릇 퍼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무턱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죽염을 한 숟가락 떠가 입에 넣어서 침을 녹여 먹어보면 이상 없다는 거죠. 그런데 소금을 한 숟가락을 넣게 되면 바로 구토가 일어나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간수 때문에 혈액이 응고되기 때문에 그런 실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죽염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염도는 여러분들이 옥소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그 염도 측정기 한 10,000원, 15,000원 되면 디지털 측정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소변을 직접 받아서 이렇게 딱 떠보면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바구니 주걱이 달리기 때문에 딱 떠보면 염도가 나옵니다. 그 염도가 0.9에서 한 1 정도
되면 정상적이고 0.23, 1, 2 나오면 소변에 염도가 없기 때문에 혈액이 묽다는 거죠, 염도가. 그래서 그 염도 측정을 평소에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해보면 내 몸에 있는 이게 염도가 어느 정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염도가 떨어져도 문제, 염도가 많이 나와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땀 한 방울, 피부로 흐르는 땀 한 방울 잘 때 약 1리터의 땀을 흘리고 이야기할 때 입김으로 수많은 물이 배출되고 또 대변, 소변이 전부 다 배출될 때 염도가 맞지 않으면 배출 안 된다는 거죠. 그 중환자실에 가면 이게 링겔을 맞게 되는데 거기에 염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맹물만 계속 투여하게 되면 복수가 차고 몸에 있는 모든 배설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태생이 어느 정도의 염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염도를 항상 맞춰줘야 배설이 잘 된다는 거죠. 배추를 절일 때도 소금을 넣어서 염도를 맞춰야 그게 절여지지. 그냥 소금을 조금 넣으면 몇 시간 지나면 그냥 퍼덩퍼덩 합니다. 그것처럼 배출, 운반 작용에는 소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몸에 순환이 안 되거나 혈색이 안 좋거나 그런 분들은 자기의 소변을 가지고 염도를 측정하고 어느 정도 염도를 먹게 되면 유난하게 기혈과 순환이 잘 된다는 거죠. 혈액순환이. 그것처럼 소금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소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좋은 조기를 만나서 적절하게 먹는 것은 아주 좋다. 그러니까 어느 정보가 정확하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주장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환경과 체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잘 조절해서 확인해보고 음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음식을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게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건강기공인데 왜 이제 기공에다 건강을 두었나 하면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은 이 마음에 따라서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 또 운동하고 싶은 욕구, 본인이 무엇을 집착하고 싶은 욕구가 전부 다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기술인을 통해서 마음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게 되면 음식에 대한 절제, 그리고 운동에 대한 지나친 욕구, 이것도 절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특정하게 생각을 두고 집착하는 것도 이 기술을 통해서 마음을 컨트롤함으로써 그것을 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된다는 거죠.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지나친 운동하는 것도 결국 폐에 무리가 되게 되고 연골에 무리가 되고 몸에 또 지나친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활성산소를 또 가지게 되고 또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 전부 다 골병을 남는다는 거죠. 젊었을 때 격투기를 심하게 운동해서 늘 멍들어가지고 늘 그렇죠 격투로 몸을 단련해야 했는데 그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몸에 사기가 쌓여있고 그런 멍자국들이 전부 다 혈액 속에 골병, 즉 뼛속에 병이 들어있다 보니까 나이 들면 온몸이 저리고 쑤시고 아프다는 거죠. 젊을 때는 쾌감, 성취욕을 했지만 나이 들면 그것들이 전부 다 24시간 통증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쑤시고 저리고 아픈 것은 끔찍한 현실을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운동도 결국은 노년에 가서는 자기가 짐을 져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공수련을 하다 보면 운동에 대한 그런 것도 욕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조식 호흡을 통해서 고요하고 부드러운 호흡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리고 내가 의지력, 우리가 공력이라 하는 의지력이 올라가니까 음식에 대한 집착, 또 사물에 대한 집착, 행동에 대한 집착도 많이 안정이 되니까 굉장히 도움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신의 안정, 호흡이 안정되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게 되면 의식과 영성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사물에 대한 이해, 상대에 대한 배려, 그리고 행동에 대한 인지,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끼어서 이 말을 하면 되겠구나, 앉을 자리와 떠날 자리를 구분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단전에서 심장까지 올라와서 마음에서 생각하고 입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한다는 거죠. 극찰례적인 순간 이 말 입 밖에 나오다가 다른 말로 변형해서 나온다는 거죠. 상대가 이야기할 때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지적한다든지 평을 한다든지 할 때 듣고 있는 사람이 야, 니 꼬라지는 잘해라, 니나 잘해라, 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그렇게 하냐, 니 꼴값 좀 해라,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올라오면서 말이 바뀐다는 거죠. 언어가 순화되어서 그래도 그 사람이 상대가 기분이 나쁘지 않게 이야기를 적절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이렇게 공력이 쌓여 있으면 언행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브레이크가 안 잡히고 브레이크 없는 사람은 생각과 동시에 말이 막 나온다는 거죠. 생각할 틈도 없이 보는 순간 눈으로 보고 바로 말을 한다는 거죠. 머리에서 한번 돌고 심장에서 돌아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순간 말이 다다다다다다다다 나오니까 그 말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이 입에 나올 때 가장 먼저 듣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상대가 아닌 내 귀가 제일 먼저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험악하고 악담을 하거나 거친 말을 하게 되면 본인의 귀가 제일 먼저 듣고 인지하면서 뇌가 그렇게 점점 바뀌어간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공격적으로, 과격하게 계속 뇌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을성이라든지 자기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뭐든 눈으로 보고 바로 입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결국 남들로부터 저 사람은 성격이 엄청 다혈적이다. 한마디로 XXX 같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 나의 캐릭터가, 나의 모든 상품들이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또 나를 멀리하고 돌아서 자기들끼리 뭉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을 또 비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우울해지는 거야. 외톨이가 되고 격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뇌에 그런 마이너스 기운과 산성 체질이 바뀌다 보니까 우울증이 온다는 거죠. 그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결말은 자기가 행했던 결말은 자기가 짐을 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기술을 함으로써 정신과 육체와 그런 마음까지 컨트롤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제가 이 기술을 굉장히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자기가 환경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만큼 정확하게 도움되는 것은 아직까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고 명상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믿는 종교에 가서 기도하고 묵회하고 참여하고 반성하고 하지만 그것은 그 순간 내가 참여하고 반성하고 고해하고 또 좋은 말을 듣고 귀를 즐겁게 하고 내가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마음을 안심시키는 위로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한번 호흡을 잡고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나의 모든 기경팔매 그러니까 우리가 혈자리 12군데의 혈자리를 계속 돌아보면서 언음하면서 호흡하는 것이 좋은 말 듣고 맞아 끄떡끄떡 좋은 강의 듣고 맞아 좋은 영상 보고 정말 저렇게 했으면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100편의 영상을 보고 100편의 강의를 듣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탁 앉아서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호흡을 차분히 차보고 나의 혈자리를 관하고 내가 무슨 음식을 먹고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서 무엇을 했는가를 관하면 더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건 제가 이제 장담하건대 이 기수련, 호흡,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이제 영상 속에 있는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굳이 많은 명상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다니고 강의 들으러 가고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 시간 낭비와 금전 낭비보다는 앉아서 호흡부터 먼저 시작하고 또 기운 따라서 바람 따라서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에 맞춰서 여러분들 기천무 한 편이 더 도움된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장하고 수행하는 데서는 기공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 돈이 들지 않아요. 어느 단체에 강의 들어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책을 사보거나 하게 되면 다 비용이 들고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지만 이 기술에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잘 잡음으로써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력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했던 좋은 이야기들, 여러분 살아오면서 좋은 이야기, 좋은 영상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눈만 뜨면 아예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매니아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날 정도로 매니아가 되어 있고 그 정보를 다 주워 담고 인지도 하지 못하면서 계속 집에 물건 쌓아모으듯이
계속 사모으고 계속 집어넣는 곳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호흡을 차분히 잡으면 그 중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것은 그 명상 속에 호흡 속에 앉아있어 보면 탁 들어와요. 그 분이 했던 이야기 핵심이 탁탁 들어와요. 걸려져서 요점 정리해서 탁 들어와요. 그게 바로 인지가 되어서 그 인지가 됨으로써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 들어도 행동 옮기지 않으면 짱구가 된다는 거죠. 머리에 가득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안다. 아, 나도 그거 안다. 알고 있다. 그만 씹으리라. 내가 안다.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느 스님이 절에 워낙 많은 분들이 안다의 박사들 많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능력, 자랑을 참 이야기하니까 그 스님이 어느 날 그 현판에다 글을 하나 적어 놨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누가 막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래요. 그건 요즘 내가 눈이 침침한데, 저 현판에 저 뭐라 적어 놨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또 가보면 현판에 읽어보면, 그죠. 적어 놨답니다. 고만 시부리라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적어 놨답니다. 그 읽어본 사람은 이제 읽어본 순간 알지요. 고만 이야기해라.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 입을 다물고 가더라. 그래서 많은 분들 이야기하면, 아, 저 현판에 저 뭐라 적어 놨습니까? 라고만 물어보면, 그 눈 뜨면, 자기 읽어보면, 그렇죠. 고만 떠들어라. 다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는 이야기다. 이 뜻입니다. 그것처럼 수많은 영상을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호흡만 가다듬게 되면 다 들린다는 거죠, 그게. 저 역시도 그랬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무엇을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지 말고 여러분들 손길만 잡으면 다 들린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길을 잡아라. 호흡을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호흡을 잡으려고 애쓰다 보면 뭐 5초 호흡에서 10초가 되고 10초 호흡에서 20초 되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이 호흡에 대한 집착, 관념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호흡은 자동으로 되게 돼 있고 집중적으로 수련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호흡 의식을 탁 낳게 됨으로써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과 습관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이 기술을 하게 되면 모든 것 한꺼번에 다 가질 수 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또 자기가 안 되는 부분 남의 손 또 빌려야 됩니다. 허리가 틀어졌거나 목이 틀어졌거나 또 기혈순이 안 될 때 본인이 스스로 안 될 때는 남의 손을 빌려서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살아가는데 수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가 안 될 때는 또 남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레벨에 따라서 누구한테 어떻게 청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는 것도 수행하다 보면 지혜의 용량이 늘어나고 의식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맑고 강력하고 즉흥적인 지혜도 얻게 되고 또 본인의 공력이 사라지면서 모든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생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 두렵고 걱정되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하는 금전적인 문제, 경제 문제.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이게 제가 36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는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1차적인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도 두 번째로 공포가 뭐냐? 바로 건강입니다. 이 건강과 직결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괜찮지만 넘어지거나 또 절벽에 매달렸을 때 가장 공포가 뭐냐? 넘어졌을 때 팔을 부러뜨리거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 통증, 그 고통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넘어져서 그 팔이 부러져도 아무 통증 못 느끼면 병원에 가서 피를 박든지 기부 사든지 전혀 공포가 없는데 넘어져서 부러진 순간부터 이게 언제 났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계속 아프다는 것, 그 쉬지 않는 통증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가난해도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뭐냐? 배고픔. 잘 때 의식주가 해결 안 되니까 가난하면 한꺼번에 다 오기 때문에 그게 공포가 오는 겁니다. 그 공포를 통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비참하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함으로써 이 통증에 대한, 즉 참고 느낌에 대한 이것도 강해진다는 거죠.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유를 하다 보면 어느 혈자를 누리게 되면 당연히 통증 옵니다. 특별하게 통증 오는 자리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그분이 참는 강도는 다르다는 거죠. 어느 분들은 굉장히 비명을 지르고 고만하라고 일어나기도 하고 손을 뿌리치기도 하고 하는 반면 어느 분은 또 참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냥 참아요. 그래서 소리 지르도 된다 그래도 자기는 참을 수 있다 그래요. 자기 이것보다 더한 거 참아봤고 수없이 여러 치유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 동안 자기 참아봤다. 자기 애 낳을 때 비명도 안 지를 때 하는 분도 계세요. 또 자기는 생사를 꿈을 때 그냥 마치도 않고 꾸몄다는 분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고통에 대한 통증을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타고난 공력일 수도 있고 또 수행을 통해서 그런 인내력이 있는 반면에 또 통증을 못 참는 분이 너무 많아요. 즉 통증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 참는 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웬만한 환경에 상대가 나를 비방하거나 또 보기 험한 꼴을 봤을 때도 그 참는 힘이 강하더라는 거죠. 조금을 하면 금방 아프다가 푸득득대는 사람보다는 조금 참고 있는 분들이 그 환경에 적응한 힘이 강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타고난 공력일 수 있고 수행에서 올라온 공력일 수 있는데 대부분 참을력이 강한 분이 어느 정도 세상 살아가는 데는 좀 더 수월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더라. 그래서 결국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수련하는 목적도 첫째는 건강, 그렇죠? 내가 건강해야 하고 싶은 내가 태어난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접해지게 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공포가 없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배고플 때는 이 배고픔에 대한 공포는 결국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가 오는 것인데 이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공력이 올라갈수록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 세포가 어떻게 바뀌고 꽃이 피었다가 어떻게 시들고 어느 가축, 동물이 자랐다가 언제 죽는다.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보면 어릴 때 가져가 늙어 죽는 것을 지켜본 분이 굉장히 많아요. 강아지 일생을 우리는 지켜본다는 거죠. 더 오래 사니까. 우리가 하루살이의 일생을 지켜본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제3자의 기운으로 볼 때는 지켜본다는 거죠. 우리 일생이 80이다, 90이다, 100살이다 하지만 다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찰나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알게 되면 아, 우리가 역시 죽음이 정해져 있구나. 죽음의 시간이 어떻게 되구나. 비명 행사하는 것이 있고 내 수명대에서 다 사는 것이 있구나. 그 뒤에 또 어떻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면 공포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온갖 이야기, 가설 속에 뇌에서 상상을 만들어내서 공포를 만들고 또 온 통증을 더욱더 부풀려서 더욱더 괴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그런 두려움을 담담히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죽지 않고 지구상에 어떤 꽃도 시들지 않고 어떤 동물과 식물이 영원히 간다는 건 없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죠. 식물도 씨앗을 남기고 또 식물이 뿌리를 남겨서 새로운 순을 돋게 하고 또 짐승이 죽기 전에 새끼를 낳고 자기 DNA를 물려주고 사람도 살면서 자기의 DNA를 남긴다는 거죠. 그러면 자손한테만 DNA 남기냐? 자손한테 남기지 않고 자기가 걸어 다녔던 발걸음, 자기가 공간 속에 했던 노래, 공간 속에 읊혔던 시, 공간 속에 했던 이야기들, 본인이 상상했던 모든 내용들이 자손한테는 DNA를 물려주지만 본인의 모든 숨결조차도 공간 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 홀호, 혈힐단신으로 살다가 다시 생을 다하고 돌아올 때 그 정보는 공간 속에 마음이라는 공간 속에 저장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자기가 한 모든 프로그램 이렇게 1인 미디어처럼 또 드라마처럼 일상 살아갔던 모든 자체가 하나의 영화이자 드라마 1일 드라마처럼 일생으로 모든 드라마가 촬영되기 때문에
다음에 왔을 때는 자기의 채널은 자기가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죠. 즉, 마음이라 하는 데이터가 공간 속에 지정되어 있다가 다시 내가 몸으로 뿅 왔을 때 그것들이 모든 것이 나한테 다시 이렇게 전송된다는 거죠. 폴더로 딱딱딱 전송되어서 나이가 묻고 의식이 올라감으로써 했던 것을 점점 가져온다는 거죠. 점점 데이터, 계속 데이터 받는다는 거죠. 내가 100메가의 용량 받을 때가 500메가, 1기가, 테라를 받을 때 다르듯이 나의 영성이 자람으로써 그 정보를 다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활용한다는 거죠. 내가 피아노 레슨을 받으면 피아노를 치울 수 있듯이 내가 살아가면서 했던 것들은 전부 저장된다는 거죠. 그 지금 숨쉬기 배워서 언제 내가 뭐 1분 호흡이 되고 언제 내가 영성이 올라가고 언제 되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해놔야 내일 쓸 수 있고 내일 써야 모레 쓸 수 있고 1년 뒤에 쓸 수 있고 다음 생까지 선다는 거죠. 전생 있니 없니 뭐 지옥이 있니 없니 그런 것을 일단 묻어두고 공부를 해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묻고 어떤 의식을 가지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제가 일요일이었고 오늘 월요일, 내일 화요일, 지난달, 작년 다 있듯이 모든 것은 공간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 마음은 두려움도 공포도 궁금증도 사라진다는 거죠. 다 알게 되니까. 거기까지 나가게 되면 좀 더 황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걸음부터 호흡을 잡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고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점에 삼각 정점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문, 주문이 아닌 호흡이다. 공력이다. 공간 속의 모든 마지막 핵심은 에너지, 에테르, 기이다 보니까 그 기를 수행하고 연마해야 극점에 갈 수 있고 또 그 극점에 가야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일상에 살아갈 때 몸을 움직이고 의식 묻고 하는 것은 전부 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를 떠나서 다른 것은 그렇죠.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없다. 수많은 깨달음 얻은 분들이 도를 통한 분들이 그 핵심 원료는 그렇죠. 기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제 이 이야기만 잘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배움에 대한 궁금증,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갈증은 많이 해결된다.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 여러분들 공력에 따라서 들린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겠지.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필요했던 이야기다. 진짜 그렇구나.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나의 의식 수준과 영성의 레벨과 공력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되풀이해서 영상을 보아라. 호흡해 보아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100편을 찍든 200편을 찍든 이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행하지 않고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핵심은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편법으로 이렇게 계속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핵심은 두고 가운데가 그런 비유법을 가져오니까 오늘 또 무엇을 비유를 하지, 오늘 무엇을 비유를 하지 이렇게 고민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하나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나면 답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간만에 또 실내에서 이제 영상 촬영하니까 이게 초반에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답을 제대로 이제 인지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시청자분들의 기감이 이렇게 공감이 이제 잡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인지하게 되었고, 또 영상의 길에 대해서도 크게 관여하지 않고 관심사는 끝까지 본다는 거죠. 뭐 10분 타임으로 끊고 뭐 또 핵심 정리하고 요점 정리하고를 떠나서 그냥 제가 적석에서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 정보는 전달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되면 바로 전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도 1년이 넘어서 400명이 넘는 이렇게 구독자가 생긴 것만 해도 저는 참 이게 대단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이런 계통에 관심 있는 분이 굉장히 귀합니다. 많은 좋은 말과 영상을 가진 채널이 많은데 거기 구독자가 굉장히 많지만 저와 이렇게 소통되어서 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분은 굉장히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꼭 인연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코드가 맞는 사람이 제 채널을 끝까지 구독하고 영상을 지켜보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그런 영상에 길들여진 분들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접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소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400명을 해도 저는 굉장히 제가 가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또 소통에 편해졌고, 그나마 한두 분이라도 이 영상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또 행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굉장히 고맙고, 또 말없이 묵묵하게 지켜보고 수행하시는 분들도 필히 계실 거라고 믿고, 기회가 되면 앞으로 제가 이 자리를 오픈해서 여러분들과 분명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차를 마시면서 적설적으로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져보길 기대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취급하고 있는 좋은 이런 제품,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드는 발제합판, 직접 제가 개발한 영양제, 그리고 뭐 식물에 사용할 수 있는 거, 동물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다 정보를 오픈해서 공유해서 여러분들 생활에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함께 공유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